네, 창원 성산의 노유찬입니다. 우리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나올 수 있다, 필요하다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약속도 하셨는데 이렇게 출두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집에 자가용이 있는데 말이죠. 잘 운행되고 있는데 고속도로만은 올라가면 자꾸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 탈 일이 생길 때는 렌트카를 빌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고속도로 탈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예 고속도로 타는 용으로 차를 한 대 더 샀다. 원래 차가 있는데. 이것도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은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시내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올라타야 마땅한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렌터카 빌린 거 저는 이게 특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있는데 멀쩡한 차가 있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딴 차를 또 하나 더 샀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는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검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될 일이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논의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근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됩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디서 초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임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논의가 제기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는 전적으로 검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해법에 대해서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도 찬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 비정상입니다. 근데 실제 그 공수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비정상적인 공수처가 생겨야만 하겠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도 저는 검찰이고 과거의 검찰만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오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그 다음에 강원랜드 처형 비리 사건, 그 다음에 최모 변호사 사건, 이런 사건에서 보면 검찰이 다 수사 잘 하다가도 검찰 고위 간부가 관련돼 있거나 전직 검찰 출신이 관련돼 있거나 국회의원이 관련돼 있거나 이러면 수사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1월 31일 날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된 이 조사단이 출범을 했죠. 45일 지났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신병 처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수사단에서 수사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3월 초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 보고했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수사 경과 보고하고 예. 있습니다. 보도되기로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수사 의견이 조사단 내부에서 다수인데 총장께서 수사를 좀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는지는 제가 명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신병처리와 관련해서 지시를 한 바 없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내용을 듣고 구속 요건 사실에 좀 집중해서 조사를 더 보완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예. 하는 내용을 말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속 요건, 조사 결과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구속 요건에 집중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5일씩 조사하고도 부족합니까? 다른 사건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조사해야 될 피의자가 누굽니까? 그 사안에도 조사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사무감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사할 내용이 제법 있습니다.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참고인 신분입니까? 지금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데 주변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불러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조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수사단에서 적합한 방법을 아마 찾고 있을 겁니다. 2차 가외 관련해 가지고 이 서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그런 보도를 받았습니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검찰과장이 이게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고 또 인사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제보를 받은 당시 면담을 했던 검찰과장이 이걸 외국에서 보고한 것 알고 계십니까? 외국 그래서 성추행 사실과 관련돼서는 들은 사실을 갖다가 감추고 인사상의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만 보고를 한 거 아십니까? 법무부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게 핵심인데요.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관계국장, 인권국장 등이 처음에 국민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잘 못 알고 언급한 것, 진술한 것, 그거 모르십니까? 그 수사 어떻게 되고 있죠?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그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분의 신분은 뭡니까? 피의자 신분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일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보고받은 걸로 최초에 보고받았던 걸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피고발인이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피의자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피고발인 저희들이 통상 말하던 피고발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고발인이 항상 그대로 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피의자로 당연히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노회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총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갖고 총장이나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또 동료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오늘 이 자리인데 속하고 여당 의원들이 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참석하여야만 검찰의 입장이 어떠한지 또 동료 의원들의 견해가 어떤지 이걸 확인해 갖고 향후 법안 심사에서 심도 있고 좀 집중된 논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여야 간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검찰총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우선 그 국민들께 사과할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그 강원랜드 수사 3-4번 하게 된 거, 또 BBK 수사도 또 이렇게 지금 하게 된 거, 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가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에 수사가 거듭되게 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BBK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혼란이 안 생기죠. 이 검찰 책임입니다. 사과하세요. BBK 수사의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검찰이 정치의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면은 3-4번, 요즘 감사원도 3-4번 해요. 조사를 3-4번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어떤 사회질서의 어떤 안정성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총장께서는 작년에 그 적폐청산 수사는 올 연말까지로 끝내겠다 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작년에 기자 간담회 때 했던 말은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중에 중요 사건은
작년 말로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니, 국민들은 이게 제 말입니다. 적폐청산 수사 올 작년에 안 넘기겠다, 작년 말까지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총장께서 제가 나중에 윤석열 검사장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총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다 온 국민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데 이렇게 말을 쉽게 하시고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적폐라는 것을 단정을 하잖아요. 적폐가 있다. 이거는 바로 표적이거든요. 적폐라는 표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가 지금 주로 특수부는 인지수사를 하잖아요. 인지수사 더하기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수사를 하니까 뭔가 있잖아요. 끄집어내야죠. 그러니까 계속 끄는 겁니다. 하나 뭔가 범죄 사실이 안 나오면은 또 별건 수사도 하고 털고 주의 또 털고 또 털고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세요? 저 말에 공감하지 않으시냐고요.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대부분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BBK도 그렇고 어제 MB 대통령 것도 그렇고 모든 수사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강원랜드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 그거는 인지수사를 빙자해서 표적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바로 정치 검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여기 여당 의원들 안 계시지만 여당 의원들도 안 그렇습니다. 이제 얼굴이 지나면은 이 정부 1년 지날 것이고 한 2년 지나면은 3년 지나면은 이제 슬슬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범죄 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검찰 개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공수처 입장이 어떻습니까?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 공소유 주권이 같이 있는 이 공수처를 원하십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검찰총장의 개인적 입장이라도 좋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국회 논의 결과를 검찰 입장이 있어야죠. 국회에 논의되는 결과를 아니 법무부 장관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필요하다 그랬어요. 경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는 공수처면은 괜찮겠다. 경찰청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다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랬고 총장의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저희는 말씀해 주셔야죠.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아니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는 우리 야당이 막아줄 거니까 우리는 검경이나 수사권 조정만 좀 해서 못하게 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검찰의 일반적인 규례 아닙니까? 저희 검찰 우리 야당 믿지 마세요. 저희 검찰 내부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다양합니다. 총장의 응도 없다 이거죠, 그죠? 이게 정치적 중립성 이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라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냐 문무일 검찰인가 하는 데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장께서 문무일 검사장을 그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임명을 했습니까? 우리 검찰청법 제 3, 4조에 보면은 검사들의 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언어를 해서 대통령이 제청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 거쳤습니까? 총장께서 협의를 언어를 하셨냐고. 저나 현재 박상기 장관께서 취임하기 전에 아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총장은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사장이 편법으로
그 당시에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하에서 법무부 장관도 없는 상태하에서 임명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어떤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임명한 이 정부에서 초대 검찰총장이지만 거기도 또 초대 서울지검장이에요. 그런데 인사 측면에서는 어떤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그냥 고삐 풀린 말처럼 수사 과정에서는 저희가 대검에서 충분히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실에 하겠습니다. 예, 윤상직 수사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3월 초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 보고했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수사 경과 보고하고 예. 있습니다. 보도되기로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 수사 의견이 조사단 내부에서 다수인데 총장께서 수사를 좀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는지는 제가 명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신병체와 구속 관련해서 지시를 한 바 없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내용을 듣고 구속 요건 사실에 좀 집중해서 조사를 더 보완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예. 하는 내용을 말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속 요건, 조사 결과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구속 요건에 집중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5일씩 조사하고도 부족합니까? 다른 사건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조사해야 될 피의자가 누굽니까? 그 사안에도 조사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사무감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사할 내용이 제법 있습니다.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참고인 신분입니까? 지금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데 주변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불러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조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수사단에서 적합한 방법을 아마 찾고 있을 겁니다. 2차 가외 관련해 가지고 이 서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그런 보도를 받습니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검찰과장이 이게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고 또 인사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제보를 받은 당시 면담을 했던 검찰과장이 이걸 외국에서 보고한 것 알고 계십니까? 외국 그래서 성추행 사실과 관련돼서는 들은 사실을 갖다가 감추고 인사상의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만 보고를 한 거 아십니까? 법무부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게 핵심인데요.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관계국장, 인권국장 등이 처음에 국민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잘 못 알고 언급한 것, 진술한 것, 그거 모르십니까? 그 수사 어떻게 되고 있죠?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그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분의 신분은 뭡니까? 피의자 신분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일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보고받은 걸로 최초에 보고받았던 걸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보도가 되는데 피고발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피고발인이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피의자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피고발인 저희들이 통상 말할 때 피고발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고발인이 항상 그대로 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송 형사소송법적으로는 피의자로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노회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총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갖고 총장이나 우리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또 동료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오늘 이 자리인데 애숙하고도 여당 의원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자리에 참석하여야만 검찰의 입장이 어떠한지 또 동료 의원들의 견해가 어떤지 확인해 갖고 향후 법안 심사에서 심도 있고 좀 집중된 논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여야 간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검찰총장님 네, 창원 성산의 노유찬입니다. 우리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나올 수 있다, 필요하다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약속도 하셨는데 이렇게 출두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집에 자가용이 있는데 말이죠. 잘 운행되고 있는데 고속도로만은 올라가면 자꾸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 탈 일이 생길 때는 렌트카를 빌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고속도로 탈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예 고속도로 타는 용으로 차를 한 대 더 샀다. 원래 차가 있는데. 이것도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은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시내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올라타야 마땅한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렌터카 빌린 거 저는 이게 특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있는데 멀쩡한 차가 있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딴 차를 또 하나 더 샀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는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검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될 일이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논의되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근데 왜 이렇게 됐다고 의견을 생각됩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디서 초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임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논의가 제기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는 전적으로 검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해법에 대해서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도 찬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 비정상입니다. 근데 실제 그 공수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비정상적인 공수처가 생겨야만 하겠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도 저는 검찰이고 과거의 검찰만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오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그 다음에 강원랜드 처형 비리 사건, 그 다음에 최모 변호사 사건, 이런 사건에서 보면 검찰이 다 수사 잘 하다가도 검찰 고위 간부가 관련돼 있거나 전직 검찰 출신이 관련돼 있거나 국회의원이 관련돼 있거나 이러면 수사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1월 31일 날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된 이 조사단이 출범을 했죠. 45일 지났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신병 처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수사단에서